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양급여 비용 심사 기준까지 했었고, 467페이지에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의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의라는 게 등장을 해서 여기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심사는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의 원칙에 근거해서 자, 의학적 보편 타당성,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 여기다 줄 치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는 비용 효과 요거 두 개. 그러니까 의학적이고 경제적인 건데 의학적으로는 어때야 된다?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받는데 그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된다. 한 번 받는데 10억이다. 그럼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요양급여가 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 타당하게 심사한다. 요양보장 취지에 합당한 적정 진료를 보장한다. 다시 한 번 더 등장하죠. 적정 진료라는 거. 적절하게 진료를 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절하게 진료를 했다라는 건 뭐냐?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이다. 이게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답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읽고 넘어가서 그래요, 대충. 그러면은 심평원에서 말하는 적정심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하고 경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비용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을 실제화하는 데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적정 진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의 법적 근거라는 것이 등장을 하죠. 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런 법을 기준으로 인해 갖고 이런 요양급여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고,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밀심사, 지표심사, 뭐 현지 확인 검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료심사, 제외진료비 뭐 이렇게 되는데 정밀심사라고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수가 약가 등 전반적인 청구 내용을 확인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된 내용,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액 청구권 분석 또는 특이 청구권에 대한 진료 기록부 등 대조를 확인한다. 자, 여기는 하나 줄쳐주세요. 모든 청구한 것에 의해서 그 진료 기록부를 대조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떨 때 진료 기록부를 대조하냐면은 고액 청구, 굉장히 비싸게 돼서 청구가 된다든지, 두 번째는 특이한 청구권, 원래 흔치 않은 것을 청구를 시켰다든지, 이런 거는 진료 기록부를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요건 표시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종합병원급 이상 진료비, 고액권, 특이 청구권, 진료 기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서 정밀 심사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구된 요양급여 명세서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비 줄쳐주시면 돼요. 영상 진단 기록, 엑스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름들 있죠. 그리고 검사 결과,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 요양급여 비용 심사에 관한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명세서 하나 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정밀심사라고 얘기를 하고 지표심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의원급 진료비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밀심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급들 이상에서 주로 하는 것이고, 지표심사는 의원급에서 하는데, 표시된 과목별 의원급 외래 진료비의 2년간 실적을 그룹화해서 심사방법별 분류 기준에 의해서 지표심사기관, 뭐 개별심사기관으로 분류한 다음에 요양기관별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심사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에서 보시면은 지표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죠. 지표 심사다 해서 지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점이 되는 어떠한 데이터를 뜻해요. 그러면 어떠한 지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니까 2년간의 실적을 그룹화해서 뭐라요? 지표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외래 진료비의 2년간의 실적을 그룹화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점을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1학년들의 원무관리에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쭉 했었을 때 지표를 만드는 거죠. 수업을 했을 때 이 정도 성적이 나오고 대략 제일 못한 학생은 이렇고 제일 잘하는 학생은 이 정도 나온다라는 지표가 형성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뭘 하냐? 2년간의
실적을 그룹화시킨다.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지 확인 심사라고 해서 진료비 명세서 또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관계자료 분석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여기서 사실 확인이 필요 여기다 줄쳐 주시면 되고요. 진료 능력에 비하여 진료 청구 내용이 과다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할 경우 등에 실시하며 요양기관을 현지 확인한 후 심사 결정하는 거. 이거는 현지 가서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 이런 걸 하죠. 뭔가 사기가 있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자, 의료병원급 이하 진료비, 경양심사, 정밀심사를 병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건 됐고요. 정밀심사, 지표심사, 현지 확인심사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면담 심사에 면담을 하는 거고. 자, 심사평가원 심사 절차. 자, 심사 직원이 심사를 하고, 자, 보시면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로 구성된 심사 요원들은 1차로 요양급여 명세서를 대상으로, 자, 여기서 요양급여 명세서 딱 줄쳐주시면 돼요. 일단 올라오는 서류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대상으로 수진자의 인적사항, 뭐 상병별 진료기록 등 일반 사항의 확인과 해당 기관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경향, 여기서 또 두 번째 질문 청구 경향, 기존에 어떤 스타일로 청구를 했느냐, 쉽게 해서 이 요양기관에서는 어떠한 환자들이 계속 많이 왔었고 어떠한 질병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했었고 스타일이 있겠죠. 그걸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청구 경향을 분석을 한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 수가 및 약제비 산정 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명시적 기준에 의한 적합성 여섯 줄치실 거 적합성 여부 심사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했었던 청구 경영을 확인을 해서 이번에도 적합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본다라는 뜻입니다. 전문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건 등은 심사요원 소견서를 첨부해서 뭐 상근 심사요원에게 이를 뭐 심사 의뢰하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심사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들로 구성된 상근심사위원, 비상근 전문위원들이 심사 직원이 의뢰한 전문 심사 대상 기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원급들인데 여기는 의사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한번 해요. 한 다음에 무엇인가 더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넘기는데 위원들은 주로 의사들 그리고 약에 관련된 건 약사들이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청구 사례에 대한 심사 직원이 작성한 심사 소견들을 가지고 하는 거냐. 심사 직원과 위원으로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상근심사위원회 재량으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를 심사한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거는 상근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거기 심평원에서 상주하면서 그냥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고 비상근은 보통 다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하는 거죠. 대학에서도 그렇잖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전임으로서 그냥 대학 그 학교 내에서만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전문위원들도 심사위원도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공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뭐 요거는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건 지금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471페이지에 질병 분별 DRG 포괄수가제라는 것을 했죠. 자, 포괄수가제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한국의 일반적인 그 수가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위별 수가제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행위별 수가제. 행위 하나하나당 가격을 붙여서 하는 행위별 수가제로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포괄수가제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몇 개의 질병군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로 한다고 했었죠. 뭘 예를 들어서 아데노이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암을 제외한 중간고사에도 낸데 많이 틀렸어요. 자, 암을 제외한 자궁에 관련된 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암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암이라고 써갖고 많이 속아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녹내장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탈장 수술이라든지 치질 수술이라든지 맹장 수술이라든지 굉장히 자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지만 돈이 비싸서 못하고 미루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로 포괄로 묶어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맹장 수술 아니면 치질 수술 이런 거는 하나의 포괄수까지 가격으로 해서 뭐 행위별로 뭐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퉁쳐갖고 하나의 가격을 하는 거. 이것을 포괄수가제라고 그래요. 이걸 질병 분별 DRG라고 그러는데 질병 분별로 묶어서 합니다. 그래서 DRG 포괄수가제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할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필요 없고요. 뒤에 거 국민건강보험법이잖아. 이거는 보험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뭐 이런 법을 이렇게 붙여놨냐. 이거 의료법도 있는데 우리 수업에. 자, 쭉 의료법, 고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 다 읽을 필요. 이거 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할게. 법만 써놨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포괄수가제라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이전에 얘기했었던 거, 거기에 나오는 어떠한 질병 그리고 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은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이 되지만 몇 개의 질환들에 대해서 포괄수가제로 운영한다. DRG 질병분별 포괄수가제로 한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어떤 행위 하나별로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포괄시켜서 계산을 하는 거, 이것을 포괄수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것은 질병군, DRG로 나눠져 있는 어떤 질병군, 그 중에서 제가 그때 중간고사, 이건 시험에 안 내겠죠. 중간고사에 냈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이전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8개에서 10개 정도에 되는 질환들을 묶어갖고 포괄수가제로 진행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게 이제 의료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87페이지 보시면 진료비 심사 및 지불 제13장 이런 게 등장해요. 진료비 관리의 의의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것도 보험심사 관련 제도 법률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앞에 있었던 거 그냥 합쳐서 보통 보아주는 게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뺄게요. 13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은 빼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병원 관리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등장을 하죠. 자, 병원 관리 등에 등장하는 문제가 나가는데, 의료사고하고 이제 의료 분쟁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의료사고와 의료 분쟁.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예정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까? 이거는 제가 PPT를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활용을 할까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일단 이번에는 의료사고 및 의료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실제로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원무 관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학기를 쭉 해 오시면서 보셨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일들이겠죠. 자, 이 일들을 하는 것에서 뭐 입원 관리를 한다든지 외래 관리를 한다든지 응급실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하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이나 돈을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요양급여를 뭐 이러한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을 했었는데, 자, 그거에 못지않게 또 무슨 일이 많이 발생하냐면 의료사고하고 의료 분쟁에 관련된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료기관들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것은 다음 그 주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간단한 걸 짚고 넘어가면은 의료 사고부터 보시면 509페이지에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한 예상 외의 악결과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쳐놓으셔야 될 게 예상 외의 악결과라는 거예요. 의료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그래서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상한 것 이외에 악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본래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 행위로 인해서 뜻밖의 일어나거나 원치 않았던 불상사를 인해서 환자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어떠한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의료 사고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예상 외의 악결과라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의료사고란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 단지 예기치 못했던 원치 않는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중립적인 용어다. 자, 이게 가장 핵심 개념이에요. 자, 의료사고라고 한다라면은 환자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느끼냐면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료사고가. 하지만 의료사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적인 용어로서 의료사고는 말 그대로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예상외 악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러이러한 걸로 좋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예상치 않게 안 좋게 나왔네. 의도가 없었죠. 악한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를 의료인들이나 의료진들의 잘못이다, 의료진들의 실수다라고 동일시하는 건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틀린 개념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의료사고는 누구의 잘못이란 평가를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중립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현상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사고가 왜 발생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 환자가 특이 체질이어갖고 지금 현재 의학적인 어떠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실력으로서는 그것까지 예측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악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죠, 결국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의료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없는 상태라든지. 첫 번째가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환자들이 굉장히 특이 체질이기 때문에 예상을 지금 현재 의학 수준으로, 의료 수준으로서는 예상 범위 밖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게 있겠죠? 말 그대로 의료인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의료인들이 실수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대충 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평범한 의사라면은 인간은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할 확률이 높은 것이라든지 이런 방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됐는데 회복 단계나 이런 데서 환자가 의사가 지켜달라고 한 걸 지키지 않고 환자 입장에서 그런 행위를 따라가지 않은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사고라는 것이 무조건 이제 의료인들이 잘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이제는 그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분쟁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의료 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환자 측조는 의료기관 상호 간에 다툼이 제기되는 것을 의료 분쟁이라고 한다.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분쟁까지 가지가 않겠죠. 자, 분쟁이라는 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막 싸우다가 분쟁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런 거를 하는데, 의료사고가 있을 때 분쟁이 되는 것은 대개 환자 측에서 의사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제공한 사람들이 의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무엇인가 만족을 하지 않는다든지 무엇인가 악결과가 초래를 했다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뭘 한다? 분쟁을 일으키겠죠. 자, 그래서 의사가 의료 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의 의무예요. 자, 그래서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으로 의료사고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의사가 주의 의무를 잘 했느냐, 잘 그걸 수행을 했느냐, 수행을 하지 않느냐, 요거를 주로 봐요. 그러니까 결과치를, 그러니까 핵심 개념은 잘 뭐냐면은 악결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나 분쟁은. 악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 악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요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본인이 지켜야 할 무엇인가의 어떤 매뉴얼적인 걸 다 지켰다 그러면은 분쟁으로 끌고 가더라도 환자들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서 의사들은 부주의냐 주의냐, 주의를 했느냐 주의를 하지 않았느냐, 요거를 따진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뭐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뉴얼적으로 무엇인가 항상 하던 패턴으로 했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끌고 가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의료 분쟁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의료 과실이라는 게 내려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의사들의 어떠한 과오에 관련된, 과실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보시면 51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 분쟁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서 의료 과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료 사고에는 의료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료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 자, 의료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의사가 잘못을 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아예 과실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의사들은 뭐 실수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재수없게 악결과가 나온 거야. 좋지 않은 결과가. 이런 결과들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의사들이 어떠한 과실, 과오를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태만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의 의무를 태만, 주의 의무 태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의무가 있다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무가 있다는 것은 모두 따라오는 권리도 따라온다 그랬죠. 책임과 권리는 같이 따라온다 그랬죠. 의무가 있으면 의무만 있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떠한 것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의무를 져야 되면 그것을 의무를 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움직여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꿨어요. 돈을 꿨으면은 어떠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돈을 끌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의무가 있어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 자, 이런 것처럼 권리와 의무는 같이 돌아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의사들한테는 어떠한 게 있냐면 악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어떠한 권리도 있어요.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를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악결과가 발생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가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환자 입장에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겠죠. 권리가 있는 방면에 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료인들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의무와 권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만 갖고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주의 의무라 함은 위법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예견 의미. 그래서 예견의 의무예요. 말을 복잡하게 써놨지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악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한테 이것을 예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의사 잘못이겠죠. 저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병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기준점을 어디로 잡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해야 할 거 했습니다. 단지 내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은 신이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몰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법에서 정해고 있냐면은 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 면허를 받았죠. 그렇다면은 지금 2021년도에 의사 면허를 그쪽 전공으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의사들이라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큼 실력이 기준점이에요. 초천재를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바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서 평범한 의사였으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인데 얘가 실수했다. 그러면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실제 그거는. 그런데 일반적인 의사들도 실수를 해. 근데 아주 특출난 의사들은 이런 걸로 실수를 하지 않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주의음이 태만에 대한 것이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인 의사들을 기준점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의무라 함은 뭐 이렇게 쭉 얘기했었고요. 이제 두 가지 의무를 포함한다. 판례에도 의료 과오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자, 그래서 결과 발생 예견에다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주의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의사들이 잘못한 거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발생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주의를 태만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판시하여 예견 의무와 회피 의무를 함께 검토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견과 회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단어를 쓸 때 예견의 의무, 회피의 의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견이라는 것은 어떤 예견? 안 좋은 결과, 악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견. 회피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자, 이러한 예견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오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과실로서. 그러면은 안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이라든지 회피를 하려고 했는데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다? 그건 과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예. 실제로 의료 과실에 관련된 것 중에서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한 80%에서 90% 정도는 과실이 아닌 걸로 인정이 돼요. 실제. 예. 그 판례들 나온 것들 보면은 한 80% 이상은 과실이 아닌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많이 불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료라는 것 자체에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가는 성질 자체가 뭐냐면은 의사들이 뭐 살인마에서 환자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만약에 의사가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으면 환자들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선한 의지로 접근했지만 결과가 나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이번 슬라이드는 마칠 텐데,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원인 보시면 의료행위가 있죠. 그래서 의료행위의 특징부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특징이 위험하고 예측이 곤란하고 재량성이라는 건 의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의사가 배를 째봤는데 몽제가 있어. 그러면 이 수술을 하려다가 이것도 문제 있으면 이것도 같이 하는 그걸 재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성, 가려진 데서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이 제일 중요해요. 의료의 특성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의료 특성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공생이니까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의료 과오라는 것이 있고 의사 환자의 의무의 소홀이 있죠. 의사가 의무를 소홀하는 것도 있고 환자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는 주의 의무를 잘못했다든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전의의 의무, 비밀 중수, 준수의 의무, 진료 기록의 의무 뭐 이런 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해서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전의를 무슨 의미로 썼지? 이거 무슨 단어는 뭐라고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 전의의 의무? 이거는 전원 말하는 건가? 예. 좀 부정확한 것 같아요, 내용이. 비밀 중수도 아니고 오타가 많습니다. 즉 비밀 준수죠. 예, 그래서 비밀을 해야 되는데 뭐 터뜨렸다든지 진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진료 기록을 하지 않고 위조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환자는 진료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든지 아니면 진료비 지급의 의무라든지 돈을 안 준다든지 제가 얘기했죠. 진료비를 자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의 진료만 해서 퇴원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환자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비밀 준수, 진료 기록 의무 뭐 이런 게 있고요. 의료 분쟁이 발생하려면은 의료 이용자 측의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 공급자 측의 요인이 있고 사회제도적 여건이 있어요. 의료 이용자 측의 요인은 환자들에 대한 요인이겠죠. 자, 그래서 뭐 수전 기회 증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을 아주 이제 쉽게 갈 수 있더라.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식이 이제 높아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료에 대한 것들 맹간히 알고 이제 옛날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의료행위 본질 이래서 싸움이 더 많이 발생해요. 옛날에 비해서 분쟁 수가 커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의료행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기록만 결과치만 갖고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공급차 측의 요인에서는 상업적이고 전문화된 의료 제공을 체계가 의사의 윤리의식이 저하된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다고 환자만 다 문제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의사들이 의료법리라든지 아니면은 환자를 아주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통해서 의료 분쟁이 하고 사회제도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다. 무슨 얘기냐? 환자들이 의사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의사한다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러한 불신풍조가 일단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풍조가 배어 있고 예,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한테 많이 불리한 제도로 운영이 된다라든지 무엇인가 예,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운영이 된다든지. 근데 이것을 불리하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의료의 본질적 특징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의사들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의사들이 과잉진료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불안하니까. 예. 의료비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고 위험한 질병에는 손 안 대려고 그러죠. 예. 분쟁에 말리기가 싫으니까.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의료 분쟁에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또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13, 14 한 2주 정도 더 이거 하고 한 2주 정도 더 녹화본을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그때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자, 과제는 과제라기보다는 이거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활동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몇 페이지였죠? 467페이지 그림을 그려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